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영어 동형 모의고사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어에 대해서도 올렸고 영어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 한국사는 이틀 뒤, 그러니까 촬영 시점, 그러니까 녹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목요일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어 이렇게 총 3개에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선택 기준은 제가 이전에 국어 동형 모의고사 리뷰를 할 때 올려드렸으니까 거기에 제가 카드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총 3개에다가 하나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심우철 선생님 동형 모의고사인데 복습 장치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 동형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어휘에 대한 거 있고, 그 다음에 동형에 나왔던 문법 문제 외에 문장들을 뽑아서 이걸로 문법에 관련된 OX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총 24개 문장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구문에 대한 조금 어렵고 복잡한 문장들에 대한 구문 복습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우철 선생님 동형 모의고사 시즌 1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지금 시즌 1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주관적인 판단에는 어휘랑 독해에 비해서 문법 난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전까지, 그러니까 동형 모의고사 시즌 1이 출간되기 이전까지의 심우철 선생님의 대표적인 커리큘럼이 이제 문풀전하고 복합, 익스트림하고 독해 천재가 있는데, 이것 중에서 이제 문풀전이랑 어휘에 대한 좀 복습을 노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모의고사 난이도를 판단했을 때 어휘랑 독해에 비해서 문법 난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 시즌 1은 그래서 비교적 소재 자체가 친숙한 독해 지문들이 꽤 많아요. 좀 생소한 것보다는 친숙한 독해 소재가 많아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제까지 독해 천재나 하프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격 영어 독해부터 지금까지 쭉 여러분들이 연습해 오셨던 이제 문풀 방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데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독해 소재 자체가 친숙하다 보면 내용의 추상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오는 이해력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추상성이 올라가면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풀이 방법을 적용하기보다는 지문을 어떻게든 해석하거나 번역해서 이해하려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거든요. 문제를 풀 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친숙한 독해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추상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지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게 되면 문제풀이 방법을 적용하는데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우철 선생님 동형 시즌 1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냐면 독해 문제풀이 방법을 연습하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즌 2로 가면은 요것보다는 독해 난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어휘랑 문법의 난도는 이거 시즌 1이랑 유사하거나 너무 어렵다 싶은 부분은 조금 낮추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형이랑 다른 점이라면 해설지에 문제가 그대로 실려 있어요. 해설지에 문제가 그대로 실려 있어서 제가 요거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면 문제가 그대로 실려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험 한 2주에서 3주 전에
문제를 틀린 문제만 다시 골라서 풀면서 내가 처음 동형을 풀 때 틀렸던 부분, 약점이 되었던 부분, 약점이 되었던 독해 사고 과정에 대해서 보완이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마지막 점검하기가 용이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 동형 모의고사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축에 속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런저러한 이제 요청들, 수요들을 좀 많이 반영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심우철 선생님 동형 모의고사 모토 자체가 동형 모의고사를 풀고 복습을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안 되면 기본 실력이 부족한 거니까 이전에 본인의 커리큘럼 중에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커리큘럼을 활용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복습을 최대한 빠르게 끝낼 수 있게 일부러 복습 자료들을 좀 정리해 주시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에 또 빠르게 복습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동영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김기훈 선생님의 해내다 실전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총 10회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올해는 10회분 한 권으로만 출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릴 동형들 중에서 해설이 가장 자세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 문장 해석도 있고, 문제에 대한 지문, 독해 지문에 대한 직독직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해설들, 어휘들 정리되어 있는데, 다른 동형들이랑은 다르게 직독직해에 대한 부분들이 교재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해설이 가장 좀 자세한 편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해내다 동형 자체는 작년까지, 그러니까 해내다 동형이 19년부터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어휘랑 문법 독해가 다 어려운 회차들 권 자체가, 뭐 10회분짜리 한 권 자체가 어휘 문법 독해가 좀 다 어려운 편도 있었고, 좀 들쭉날쭉하다가 올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1회부터 10회까지가 좀 점진적으로 난이도가 증가하는 형태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휘랑 문법에 비해서 독해 지문의 난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이때 독해 지문의 난도가 조금 더 다른 동형들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렵다는 거는 선택지라던가 구문의 어려움보다는 독해 지문의 추상성이 조금 더 높다. 다른 동형들에 비해서 약간. 그리고 소재가 조금 생소한 소재들이 수록이 되어 있다. 그 말인즉슨 아무래도 10회분 한 권만 출간을 하다 보니까 뭐 현재 수준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것보다는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문항에 좀 배치를 많이 하신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아마 그런 형태 때문에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의 독해 지문의 소재를 조금 다양하게 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지를 판별하는 난도는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차이가 없고, 다른 동형들이랑 비교했을 때 뭐 대입학이나 빈칸 추론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생각할 만한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게 그런 뭔가 선택지 판별 자체가 막 어렵다, 뭔가 논리적으로 좀 복잡성을 요구한다 라기보다는 지문의 추상성, 소재의 생소함을 다른 동형보다 조금 더 높여가지고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 있는 요소를 좀 문제에 많이 배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나머지 동형들도 그렇겠지만 이전의 동형들과 문항이 겹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동형 모의고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김기훈 선생님 동형이 좀 마음에 드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전에 나왔던 모의고사들을 구매를 하셔서 푸시더라도 문항이 겹치지 않으니까 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을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교재 소개라던가 오리엔테이션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문항이 겹치지 않는다, 한 문항도 겹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딱 확정지어서 말씀하신 게 요분 하나라서 요거는 별도로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심우철 선생님처럼 별도의 복습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각 지문에서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장들에 대해서는 구문 해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동영 보실게요. 그리고 해커스에서 나온 공무원 영어 실전 동영 모의고사인데 교재를 보면서 느낀 점은 심우철 선생님 동영을 좀 많이 참고를 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첫 번째 이유가 이런 어휘에 대한 리스트, 이런 포맷, 그리고 해설지에 문항이 그대로 다시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해설의 정도, 그리고 해설지 편집 구성들이 심우철 선생님 동영을 좀 많이 참고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일부 보시면 부가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커스 동영 같은 경우는 어휘 난도가 다른 동영들에 비해서 좀 많이 속된 말로 좀 무자비하다라는 평들이 일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정화가 됐어요. 안정화가 돼서 결론적으로 좀 비교적 평이한 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개의 동영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아마 현재 수준을 진단하기에 가장 좋은 모의고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단용에 조금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문의 길이가 막 길다거나 아니면 소재가 너무 생소하다던가 지문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던가 이런 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해커스 공무원 영어 실전 동영 모의고사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교재가 안 나와서 출간이 안 돼가지고 올해는 교재를 따로 출간을 안 하시고 파일로만 하시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찾게 된 게 김수환 선생님 동영 모의고사인데 페이지에서 전체 다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총 32회분이고요. 해설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32회분 중에 16회분이 작년 동형 모의고사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비교적 평이한 난도의 동형 모의고사고, 김수환 선생님 연구실 소방 모의고사 같은 걸 봤을 때는 뭔가 지역적이라거나 좀 특별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내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동형 모의고사들 중에서 가장 빈도에 초점을 맞춰서 동영을 출제하신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아무래도 김기훈 선생님이나 심우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중점을 두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심우철 선생님 동영 같은 경우는 일부 기출의 난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회차별 난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난도가 좀 들쭉날쭉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기출처럼. 그리고 김기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문법은 비교적 평이하게, 그리고 독해에서 조금 더 중점을 두는 이런 형태인데, 김수환 선생님 동영 모의고사는 전 영역이 전반적으로 일정한 난도를 보이기 때문에 자기 수준을 점검하기에 가장 좋은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연구실에 아마 기존의 공무원 영어 강사분들의 연구실에 소속돼 있던 분이 일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이 연구소 직원들이 김수환 선생님 연구실로 이적하신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문항 개발에 대한 경험도 일부 있으실 거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된 동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은 출간을 별도로 하셨던데 일행은 올해는 이렇게 32회분 전체를 공개를 하시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비교를 좀 해드리면, 심우철 선생님 동영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국가직이랑 지방직 기출의 회차별 난도, 어떤 회차는 문법이 어려웠으면 해당하는 동영 모의고사 회차는 문법이 조금 더, 어떤 모의고사는 독해가 어려웠으면 독해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비중 감각을 조정하신 경향이 있고, 김기훈 선생님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문법이랑 어휘보다는 독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모의고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커스는 비교적 평이한 난도를 보인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심우철 선생님 동영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김수환 선생님 모의고사도 이런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일단 무료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국어에 비해서 영어는 대부분의 선생님, 제가 말씀드린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주요 선생님들의 동영 모의고사의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좀 상향 평준화가 된 점이 좀 큰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 각 선생님들이 평소에 커리큘럼에서 중점을 두시는 부분들이 동영에 좀 많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국사하고 나머지 행정학, 행정법, 그 다음에 공통모의고사 올라오는 영상까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하세요.